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터디의 박현우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다 소개해 보셨겠지만은 레디스, 몽고디비 그리고 마이에스큐엘을 통해서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의 로그 수집과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했던 그 많은 실패 사례를 사실은 공유하려고 여기 올라왔고요. 그 몽고디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사례 발표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았는데 왜 흔치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LQEG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로그를 주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야매로 주워왔고요. 그 야매로 10년간 주워온 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기 전에 이번 세션의 주제인 NoSQL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몽고DB도 이제 NoSQL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둡이라든지 뭐 카우치베이스 이런 것만큼 유명하지는 않아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적고 그 아마 쓴다고 얘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oSQL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NoSQL은 무엇인가? NoSQL이라는 게 사실은 NoRDB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RDB를 부정하고 RDB를 쓰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NoSQL이 아니고요. NoSQL은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SQL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SQL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SQL, 뭐 RDB 기반으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봤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이제 흐름에 발맞춰 레디스, 몽고디비 그리고 마이에스큐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디스랑 몽고디비는 NoSQL 계열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마이에스큐엘은 전통적인 RDBMS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레디스는 인메모리고 몽고디비는 이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비슨으로 저장하는 도큐멘트 스토어. 그다음에 마이에스큐엘이 InnoDB로 예를 들면 ACD를 지원하는 전통적인 RD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아저씨들과 함께 과연 이 거대한 그리고 비싼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로그를 잘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주워 왔으니까요.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회사에 있었는데요. 뭐 가려놨으니까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부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로그를 보려면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동접은 나오니까 그냥 그거 보고 서비스 하세요. 근데 동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게임을 만드는 이제 제 입장에 있어서는 게임이 동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왜 이탈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보는데 한 달 동안이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이런 쪽에 책임을 지금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요청을 이제 사업팀이라든지 개발팀이 하게 되면은 로그가 있는지 일단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언제 획득했고 내가 어떤 스테이지를 몇 분에 걸쳐서 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물어보면은 일단 몰라요. 왜냐면 서버 개발자들이 다 담당하는 게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다고 판단되면은 또 거기서 스키마 설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스키마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은 DBA가 반려를 해요. 이게 스키마냐? 스키마에는 뭐 인덱스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6일이 걸립니다. 이거는 정말 짧게 잡았을 때의 예고요. 저는 이제 최대 한 달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회사 이름 말할 뻔했네. 막 갑자기 욱해서. 그래서 이제 테이블 생성이 됐다는 이제 안내를 받고 이제 프로토콜 추가 테스트 막 서버 막 짠 다음에 빨리 로그를 보고 싶은데 점검일이 있어요. 그럼 점검일을 또 대기를 해야 돼서 서버 재시작까지 기다리고 나면은 이것도 또한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이게 힘들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감정이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로고를 쌓기 시작을 해서 서버팀이 이제 로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로고 요청하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CSV로 나오죠. 엑셀로 주면 정말 양반이고요. 보통 CSV로 그냥 줍니다. 그래서 엑셀에 넣고 이제 막 끝! 여기까지 또 한 6일 걸려요. 보통에. 최대 정말로 한 달 넘게 기다려본 적 있기 때문에 엠모사를 생각해서 제가 정말 짧게 잡아서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한 3주, 3주 기다리는 게 기본이고 이렇게 받은 CSV 데이터를 엑셀에 넣으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6만 5천 줄 초과가 2003년까지 이게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동전 막 계속 떨어져 나가고 막 왜 유저가 이탈하지? 유입은 매일 들어오는데 왜 고스트 포커만큼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제가 이제 게임을 다 실패하고 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우물을 파야겠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제가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회사 이름을 빨리 가려야 되니까 이런 서비스 만들었는데요. 뭐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램프. 요즘에 램프 쓴다 그러면 막 욕먹어서 막 숨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는 램프가 대세라서 램프를 만들었고 PHP My 어드민 같은 스키마 저작 도구를 웹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HTTP나 HTTPS로 로그를 쌓고 뭐 클라이언트가 뭐 잘못된 종료를 했을 경우에 로그를 분석할 수 있게 덤프 수집을 하고 자주 사용하는 스키마나 쿼리 같은 건 템플릿 같은 거니까 미리 만들어놔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임들은 같이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MySQL 3.23, 뭐 4.0 이런 시절이라서 뭐 테이블 파티셔닝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막 대단하다 막.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직접 구현을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콜스택 분석을 하고 쿼리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개발자가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코드를 넣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GPU 요청, 로그가 있는지 확인하고 스키마 설계를 해서 클라이언트 수정을 하는데 좀 많이 줄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틀이면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확인하고 쿼리를 다시 작성한 다음에 지표를 뽑아야죠. 끝. 뭐 당연히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클라이언트를 패치하는 그 순간부터 데이터를 바로 뽑아올 수가 있어요. 로그라든지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 그래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2, 3일이면은 새로운 게임을 런칭하고 나서 하루 이틀이면 바로 로그를 볼 수 있었고 근데 그래도 이제 실패를 했죠. 뭐 근데 이제 그건 다른 얘기니까. 이게 KTH H3 발표에서 이번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반기 1위 한 어플들의 순위 진입 후 50일간 랭킹 추인데 30일 내에 모든 앱이 승부가 나요. 그리고 3일 이내에 1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그 런칭 이후에 기민하게 서비스에 대응해서 그 패치를 하든지 새로운 콘텐츠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로그라는 거는 필요한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고 필요한 시점에 수집을 하고 그다음 필요한 시기에 활용을 해야 돼요. 물론 그래도 동접은 떨어져요. 이건 뭐 게임 서비스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만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를 잘 쌓으면은 망해도 준치예요. 그래서 아무리 망했어도 이제 MySQL 덤프 쳐서 다음 게임 서비스 할 때 이 GPU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게임 서버라든지 뭐 점검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 로고 새로운 로고를 수집한다든가 GPU를 뽑는데 이렇게 활용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MySQL이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스케일 아웃되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새로운 하드웨어 밀어 넣으려면 뭐 덤프했다가 밀어 넣고 점검 들어가면 막 20시간 점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있었던 문제가 클라이언트에 내가 로고를 새로 담았으면은 그 로고를 받아줄 수 있는 테이블은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테이블 기반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으니까요. 그리고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억 로우나 뭐 그 이상 되는 테이블을 엑셀 테이블 한번 해보시면은 막 눈물이 납니다. 그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처음에 설계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포함해서 뭔가 다른 로고를 받고 싶다, 컬럼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변경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이제 회사로 새로운 회사로 와서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앱이 너무 많아요. 뭐 보신 것도 있고 못 보신 것도 있고 저희가 뭐 유아동 어플리케이션도 하고 막 성인용 만화도 만들고 막 각종 그 뭐 3세부터 80세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저는 조그만한 회사인데요. 아무튼 앱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한 번 패치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려서 뭐 하루 점검 걸고 패치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앱도 많고 서비스를 하루에 막 3번, 4번씩 패치를 하니까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더욱더 기민하고 그 와중에 뭐 엘터 테이블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환경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는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게 그런 신속성 외에도 또 네트워크나 하드웨어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어떤 거를 만들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항상 로그 전송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옛날에 뭐 MMORPG나 뭐 보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가 뭐 패킷을 보낼 수 있는 상태였는데 뭐 3G 아닌 아이패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네트워크 트래픽이 아깝다고 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로그 전송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로컬 디스크에 보관을 하고 그걸 이제 엔게까지 모으거나 이제 바로 발송해야 되는 뭐 긴급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송하도록 코드를 짰고요. 그렇게 해서 엔게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게 되면은 그걸 다시 낱개로 풀어서 이제 디스크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MySQL 쓸 때도 마찬가지의 장애 대응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번에도 HTTP, HTTPS로 전송하게끔 했고 만약에 205K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서버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로컬 디스크에 보관을 해서 다음번에 보낼 수 있을 때 같이 보내게 됩니다. 뭐 저희가 IDC 이전을 서초에서 가상으로 한번 했는데요. 그때 약 5시간 정도 이렇게 서버가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IDC 이전에서 올리니까 5시간 분량의 데이터가 디스크에 남아있던 것들이 사용자의 PC에 클라우딩이 되고 있었고요. 사용자의 기기에 그렇게 퍼져있던 로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놓치지 않고 로그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에서 로그 수집을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와 다른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상은 이제 엘터 테이블을 하기 싫다, 스키마도 만들기 싫다 이런 걸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원인데 개발자, 시간, 돈을 합쳐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선택만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대용량 처리 능력 저희가 뭐 갑자기 뭐 핀터레스트처럼 막 커지거나 그럴 만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에 더 중점을 뒀어요. 개발자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물어보고 뭘 찾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쌓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그냥 바로 제이슨으로 쏘면 좋겠다. 뭐 하도비나 카산드라를 쓰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 비용 과다라고 쓰고 개발 역량 부족이라고 읽죠. 왠지 학습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거는 몽고디비는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몽고디비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저씨가 만들었죠. 드와이트 아저씨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단점들, 확장하기 어렵다, 스키마를 매번 만들어야 된다, 쌓는 중엔 형식 변경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단점들을 다 해결이 됐어요. 리플리카 셋 샤딩 지원되니까 패러럴하게 확장할 수 있죠. 그다음 제이슨 형식으로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컬럼 추가해서 뒤에 쌓는 데이터들은 형식 바꿔서 그냥 저장하면 돼요. 아, 드디어 이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 뭐 이런 iOS에서도 쌓고 아이패드도 쌓고 안드로이드도 쌓고 막 몽고디비 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데이터 양이 막 늘어나니까 망했어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버 죽었을 때 디바이스에 남겨놓지 않았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막 로그 막 수십만 개 막 잃어버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망가졌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몽고디비가 저희 이제 셋업이 이런 식인데 이제 모드 PHP에서 그 몽고디비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원격지로부터 들어오는 로그 데이터를 수신한 다음에 바로 몽고디비 드라이버를 통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망했죠. 900개 이상의 커넥션이 되니까 더 이상 쌓지도 못하고 락이 걸려서 락 처리하느라고 CPU가 막 계속 치고 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뭐 저희가 뭐 64코어짜리 이런 거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더 빨리 이런 게 찾아오게 됐죠. 원래 이제 알려진 바로는 몽고디비가 2만 개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뭐 시스템상의 유리미트에 뭐 80%까지 된다고는 하는데 안 돼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캣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가운데가 이제 뻥 비었잖아요. 이제 500개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구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원인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그 PHP를 모드 PHP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워커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파치에 npm 프리포크를 쓰고 있었어요. 프리포크는 아시다시피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몽고디비 드라이버도 그 연결을 계속 활용하지 못하고 각 프로세스마다 커넥션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폭주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는 사실은 옛날 몽고디비의 글로벌 라이트랑 문제도 있긴 있어요. 저희가 이걸 처음 셋업했을 때는 몽고디비 1.6 시절이었기 때문에 라이트락이 정말로 좀 성능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이 요즘에 레디스라는 물건이 참 좋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멤캐시디랑 레디스를 비교해 보다가 레디스가 지원하는 데이터 셋도 많고
개발자도 왠지 좀 더 터프하게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레디스 선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찾아보니까 모드 PHP에서 처음엔 텔넷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텔넷 연결하지 않고 또 프레디스라는 모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GitHub에 있는 모듈이라서 그걸 이제 바로 찾아서 받으면 이제 바로 쏘지 말고 레디스에 보관한 다음에 1분 단위로 몽고디비에 넣자 이렇게 이제 약간의 타협점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로그가 연결 개수는 당연히 1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레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인메모리 기반의 안지C로 작성된 키밸류 스토리지고요. 리플리케이션하고 2.6부터는 클러스터도 지원되고 뭐 스트링, 해시, 리스트, 셋, 스트리트 셋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지원을 해서 다양하게 그냥 리스트를 많이 보관하는 거 외에 뭐 랭킹을 매긴다던가 거기 안에서 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프로세스 간의 공유 메모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얼굴 한번 보고 가죠.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디스 일종의 버퍼로 사용하고 이제 1분간 모아서 벌크 인서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ySQL 같은 경우도 인서트 할 때 인서트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빨리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몽고디비에도 벌크 인서트가 있어서 저거 활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또 로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까 많이 있지만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이벤트가 또 수십 수백 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개수를 확인하고 싶은데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쌓일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데이트도 그 횟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가 작다 보니까 초당 200 로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를 쌓고 보관하는데 3메가 정도의 밖에 메모리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그때 뭐 900 커넥션 났던 장애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잠깐 설명드리면 몽고디비가 저희가 쓰던 1.6에서 2.0에 와서는 여전히 글로벌 라이트 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쓰고 있지만 락킹 위드 밀드라고 해서 페이지 폴트 상황에서 아 내가 빨리 락을 놔야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을 몽고디비 1.0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2.2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락을 할 수가 있고 이제 2.4나 이런 로드맵에 보면은 콜렉션 레벨 기존 RDB에서 보면 테이블 단위의 락 단위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로드맵에 놓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더 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레디스를 이제 3메가밖에 안 쓰니까 여러 개 쓸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여러 대인데 각 서버에서 1분 단위로 벌크 인서트를 하니까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또 맞추기 위해서 레디스 한 군데에 다 모아서 넣음으로써 순서의 정합성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디비에 데이터를 넣는 거고 몽고디비에 들어간 데이터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이제 슬레이브 2대를 해서 어널리틱스 용으로 하나 따로 두은 다음에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은 단순히 이제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몽고디비를 원래 쓰게 되면 리플리카 셋 두고 걔네들끼리 또 리플리케이션 하고 여러 장비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단 가장 심플한 셋업을 했고요. 이 셋업 상태에서 1,000만 로그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생각은 마스터 슬레이브를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해서 장애 시에는 바꿔줘야겠다. 나머지 한 대는 맵 리듀스를 통해서 통계를 뽑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망했죠. 안 돼요. 몽고디비는 리플리카 셋 추천드리냐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16기가 램에 SATA 뭐 2TB 6개에서 레이드 10 돌렸는데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13억 건 정도 되고 1TB 정도 돼요, 용량이. 도저히 장비 한 대로 맵 리듀스를 할 수가 없어요. 몽고디비가 빠른데 빠르다는 거는 언제까지나 그 데이터 셋이 메모리에 적합해서 들어갈 때까지만 빠른 거고 그 다음에는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어요. 뭐 찾아보시면은 동일한 인덱스 걸고 다 해봤지만 MySQL보다 15배 느리다, 뭐 20배 느리다라는 글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를 경험을 해서 몽고디비에서 맵리듀스 쓰면서 뭔가 통계를 뽑는 거를 이제 포기하게 돼서 결국에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데이터를 다시 MySQL에 이제 밀어넣는 이제 만행을 또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제 왜 밀어넣게 됐냐면은 MySQL이 일단 아저씨도 친숙하게 생겼고 저도 이제 친숙하고 운영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요. 이제 10년간 로그를 이렇게 주워 왔으니까. 그리고 계속 쌓기만 하면은 결코 느리지가 않습니다. MyISM이. 그래서 이 MySQL에 또 셋업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마스터 슬레이브 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어널리틱스용으로 쓰겠죠. 마찬가지로 셋업을 해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장비에 뭐 SATA 2TB에 4개 묶은 레이드 10 장비를 써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SQL이 왜 좋은지, 제가 왜 MySQL 선택했는지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몽고DB 처음에 맵리듀스 같은 거 쓰기 위해서 문법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거기 온라인에 가시면은 SQL to MongoDB라는 도큐멘트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충격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유저 목록 갖고기. 몽고DB 괜찮아요. 이 정도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QL에서 라스트 네임 기준으로 뭐 뽑아봐라 유니크를 쳐서 몽고DB에서도 디스팅트 라스트 네임 괜찮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10,000개 넘어가면은 못한다고 그냥 나오고 에러 나고 그냥 튕겨져 버려요. 10,000개까지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버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팀별로 뭐 그 총점 계산한 다음에 소트하고 이런 거 늘 하는 작업이잖아요. 이거를 몽고DB로 옮기면은 이렇게 돼요. 빨리 이해되시나요 이게? 네, 오 마이 갓. 그리고 소트도 안 돼요. 소트는 거기 설명에 써 있어요. 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가서 소트해라. 돈말에 써 있어요. 좀 더 심한 거 해볼게요. 내 친구들이 메시지 막 남겨요. 뭐 PD에다가. 그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10개만 갖고 오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이 제가 SQL에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몽고DB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 가장 간단한 맵 리듀스 그 설정 중에 하나예요. 뭐 보시면은 뭐 제가 뭐 특별히 뭔가 더 많이 넣진 않았어요. 하드코어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익혀가면서까지 여기서 굳이 내가 통계를 어렵게 내야 되냐. 속도도 안 나오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 장비를 다 투입을 해서 96기가짜리 뭐 10대를 묶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MySQL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PV, UV, 그 다음에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 다음에 페이드 유저, 그 다음에 1인당 쓰는 비율, 1인당 쓰는 그 결제량, 그 다음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 수, 그 다음에 잔존율,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SQL 문법을 가지고 다 뽑아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잠깐 했던 건 넘어가고요. 몽고DB에서 이제 MySQL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1분 단위로 마찬가지로 전송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이전 1분 거 갖고 온 거의 마지막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같은 세컨드 내 밀리세컨드 단위로 들어오는 값이 많으니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몽고DB의 모든 오브젝트에 있는 언더바 id라는 유니크 값이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서 리플레이스 인트로 해서 중복을 피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그 룩업 테이블을 참조해서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그룹 바이라든지 이런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익숙한 SQL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했고, 또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다시 MySQL에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는 그 쌓여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제이슨을 생성한 다음에 제이슨을 구글 차트 API를 이용을 해서 화면상에 보여주고,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사용했고요. 아까 보셨던 앱들이 이렇게 이제 다 나열이 돼 있고, 뭐 3세부터 80세까지 앱들이 여기 나열이 돼 있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뭐 그쪽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값들을 통해서 뭐 최근 뭐 열흘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UV,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 뭐 시간대별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국가 코드나 언어별로도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다 인티저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5분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건 느리지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다운로드 수, 그 다음에 뭐 기기별 가입자, 기기별 구매자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률이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로그 수집하던 그 시점부터 제일 중요했던 건데, 첫날 들어온 사용자가 며칠 후까지 남아있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뭐 이게 썩 좋은 지속률인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했던 방식대로 다 구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총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은 이미 누군가 비슷한 걸 많이 해놨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변에 물어봐도 뭐 다들 좋은 장비를 쓰고 뭐 오라클을 쓰고 하드풀 쓰기 때문에 제가 과연 옳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져봤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플루언트, 뭐 플룸, 그 다음에 처과, 스크라이브라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와파치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이러한 로그 수집 솔루션들이 있어요. 어떠한 임의의 데이터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플루언트 D 통해서 해석을 해서 몽고DB에 넣는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는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냥 몽고DB가 안 좋으니까 쓰지 맙시다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그 시스템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플런트D는 루비로 작성돼 있고 3,000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소스가.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서 다루기 쉽다는 얘기가 있고, 일단 플룸은 간단하고 또 클라우데라라는 큰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 처가는 하둡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큐베이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하둡을 쓰시는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가를 통해서 이제 분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C++ 만든 스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대신에 지원해주는 게 없어서 다 일일이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귀찮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걸 또 다 구축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뭐 얼마 전에 발표했던 바스아이오도 있고, 그다음 구글 어널리틱스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충분히 다 로그 수집하고 어떤 메뉴에서 어디로 몇 명이 갖고 이런 거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또 플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그 수집 뭐 광고 시스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짧은 발표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기나 네트워크 환경이 달라서 거기에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는 수집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MySQL만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뭐 몽고DB만 가지고 하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한 가지 기술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그 더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것들도 기회 비용의 획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에 맞는 일을 맡겨서 장점을 최대화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